김재구 TV 김재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 문제, 부동산 문제 때문에 정부하고 집권 여당에서 큰 실수를 했잖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엄청나게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등 돌리고 있어요. 이 젊은이들이 이번에 부동산 정책을 막 청만인 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더불어민주당 찍어주고 대통령 만들어줬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이냐. 당원들이, 진성 당원들이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들어보세요. 민주당원들 탈당 잇따르고 있다. 사람이 먼저라더니 규제가 먼저다. 이 정부를 어떻게 믿냐? 내가 그동안 던진 표 아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가운데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가 낮아져서 잔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사이에서 연쇄 탈당 계속하고 그런 조짐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 보세요. 이게요, 그냥 국민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 속에 토지 공개념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잘못됐잖아요. 송파 쪽에서 난리 났잖아요. 내 땅을 내 맘대로 관리할 수 없고 내 땅을 내 맘대로 파고 살고 할 수 없고 허가제를 변경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분들도 이제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 나오신다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어제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 등엔 민주당 탈당을 완료했다. 민주당 지지를 철회한다. 이런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한 당원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민주당 당원, 권리 당원이었으나 오늘 탈당을 완료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치면 LTV 소급 적용을 실시한다면 지지율이 타격이 온다는 것을 당 지도부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도 말을 해요. 그러면서 탈당을 했다는 또 다른 당원은 저도 지금 막 탈당했습니다. 탈당해야지요. 탈당도 하고 또 돌아오는 대선에서 마음을 바꾸셔야지요. 이러면은 견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된다겠죠? 민주주의로 갑니다. 대한민국은. 큰일 나지요. 지금 이런 모든 사태가 이게 누구 때문에 일어날까요? 지금 집권 여당 그리고 현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탈당하는 당원이 많아지면서 장 차원에서 이제 부동산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하다가 당원들이 탈당한다고 막 탈당이 막 엄청나게 탈당이 쏟아지니까 정부한테 아니면 장관한테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해본들 지금 자기들이 전부 다 막 법을 발언한다고 막 큰 소리 빵빵빵 치다가 지금 와가지고 탈당하니까 때는 늦으리 그런 거죠. 자, 지지를 철회한다 이렇게 밝힌 한 민주당 지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대통령은 6.17 대책 이전 분양을 받은 많은 무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잔금 대출을 묶어버렸다.
그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완전히 깨져버린 것이다. 내 집 마련은 완전히 내 생애에서는 끝났습니다. 아직 김제구도요, 집 없어요. 집 저는 이상하게 내 집, 야, 이 집 있어서 뭐하니? 차라리 뭐 시골 충청도 예산 가면은 그냥 나중에 나이 먹으면 그냥 거기 종산 있으니까 거기다가 움막집 짓고 나는 자연인이다, 그렇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굳이 집이 중요한가?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 말고 지금 대한민국 젊은이들도 집 하나 마련하려면 평생 자기 생애에서 집 마련 못하지. 이렇게 되면 완전 밟혀버린 거지.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이런 대출 규제가 결국 헌금 없으면 현금이 없으면 집 사지 말라는 것이지. 내 집 없는 서민들이 디딤돌이 뭐요? 대출 안 해요? 그런데 그 대출을 없애버린다? 대통령이? 그럼 집 사지 말라는 것이지. 대통령께서는 집 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지금 대한민국 젊은이들, 또 나같이 집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평생 내 생애에서 내 집 마련 못해요. 은행 가면 나 대출 해주나? 안 해주지. 대출 그나마 조그만 땅 하나 있어. 그걸로 대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막아버렸잖아, 지금. 누가? 현 정부가. 이거는 정부라고, 정부지. 정부인데 이제 수장이 문재인 대통령 아니야? 사람이 먼저다를 외쳐서 당선이 됐잖아요. 누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은 규제가 먼저다 이렇게 외치고 계시잖아. 왜? 토지 공개념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민주주의 해가지고 대한민국 전체 땅을 다 관리하고, 정부에서 집도 이제 사고 파는 거 다 허가제를 해가지고 다 관리하고, 그래갖고 좀 비싸게 판 사람은 세금 왕창 떼고, 그런 거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나 같은 소인배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 그리고 33살 청년의 꿈이라는 글을 올린 한 회원은 제 나이에 부모님도 형편이 어렵고, 그리고 4천만 원이 넘는 대학 학자금을 혼자 갚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런데 대출 규제 전엔 잔금 대출 75% 나온다고 해서 내 집 마련 희망을 가지고 계약을 했다. 그런데 이제 안 된다고 한다. 이 글이 나의 유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모든 맥이 풀리는 거야. 삶 자체가 너무 버겁다는 얘기지. 이 땅에서는 진짜 힘들다. 내 목숨 하나 견디는 것도 힘들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걸, 요만한 희망이 있었는데 그 희망도 대통령이 규제를 만들어가지고 대출을 금지시키는, 그걸 어쩌라고, 어떻게 살라고, 여기서. 이거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분 참 진짜, 야, 이 청년 정말 맥 빠지겠네요. 6.27 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 규제를 위한 모임, 이런 모임도 있어요. 또 생겼어. 이 모임 카페는 지난달 24일 개설됐는데도 벌써 9,000명이 넘게 회원들이 가입을 해. 이분들, 이 젊은 분들, 이 카페는 이제 반정부 카페지. 그렇잖아요. 이들은 1인 집회 등 각종 항의 집회를 계속하고, 앞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야. 6.17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헌법재판소 의원 법률 심판 재청도 추진하고 있다. 화이팅! 이런 젊은이들이 있음으로써 대한민국 정부나 집권당이 마음대로 못하지. 그렇잖아요. 이거 너무 무수부리야.
야당 집밥지. 법사위 뺏어가서 완전히 법을 자기네 나름대로 그냥 자기 입맛에 맞게 바꿔버리려고 하고 있지. 대통령께서는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안보실장 그냥 아주 가까운 분들한테 딱 임명을 하고 국정원장은 북한에 돈 갖다 준 범죄 사실이 있는 분을 국정원장으로 또 앉혔어요. 그런데 언론에서요,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언론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보는 거지. 자, 여기서 아유, 이 얘기하니까 아주 화가 나네. 여기서 곽상도 의원이 오늘 원내 대책회의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민들은 너무 불안하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바꿔라. 완전히 바꿔라.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바꿔야죠. 바꿔야 되는데, 맨날 뭐, 한번 청와대 방문하면 하세요. 저 미통당 그냥 103분이 같이 한번 청와대 입구에 가서 한번 시위 한번 하시든지, 문 열어라! 들어가가지고 대통령한테 좀 조언 좀 해드려. 문재인 정부에서 21번째 부동산 정책을 쏟아낸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대비 서울 전체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52.4%, 강남 아파트 51.7%, 강북 아파트 55.2% 상승하고 수도권은 35.9% 상승했다고 얘기합니다. 다 올렸어요, 다. 막 하늘 높이지 말고 쫙쫙 올라가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한번, 국회에 나와서 얘기를 해.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이제 그 의원 이름이 어느 분이더라? 하여튼 그 의원이 딱 이거 보더니, 이번째가 그 부동산 대책, 이게 21번째죠? 21번째 이번에 부동산 대책 정책을 밝힌 거지요? 이러니까 그 장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에요. 4번째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 4번째라. 그러니까 이분이, 4번째입니까? 22번째, 21번째 아니고요? 그건 잘못된 거, 언론에서요, 잘못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 내가 똑바로 봤어. 자, 이걸 내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질문하는 분도 웃기잖아. 질문하는 분도, 22번째 아니고요? 아니, 21번째인가요? 아니, 너무 몰라. 그리고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닙니다. 4번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무슨 얘기냐고, 지금. 아이고, 참나. 정말 한심하잖아. 분명히 21번째가 맞잖아요. 근데 이 장관은 자기가 장관 되고 4번째라고 말하는 거야? 무슨 얘기야? 현 정부 들어서, 아이고, 난 그거 보고 참 답답하다. 야, 이게 어떻게 이 나라 정부하고 이 나라 입법부인가? 그리고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게 답을 이렇게 하나? 그리고 질문하는 사람이 상식을 모르고 나와서 질문을 하네? 어서 기사 나온 거 하나 딱 하고 가지 읽으면서 질문을 해. 전국이잖아. 그럼 자기가 그거를 확실히 알고 질문을 하고 또 알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웃겨요. 둘 다 따로 국밥이야. 질문과 답이. 참 이런 경우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곽상도 의원이 가격이 상승한 데다 은행 대출까지 막아버리니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 보유를 희망하는 청년들, 서민층은 내 집 마련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시세가 상승했다고 하지만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소유자들뿐 아니라 국민들 모두 지금과 같은 아파트 가격 폭등이 정말로 불안합니다. 이렇게 올라도 되나? 참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준다더니 21번의 부동산 정책으로 보여준 게 화만 치밀고 있습니다. 아니 뭔 어떤 전문가가 그거를 이런 의견을 만들어서 청와대에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께서 승인하기 전에 또 다른 전문가들한테 또 상의하고 토의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능력이 없든가. 능력이 없으면 바꿔쳐야지. 누가 욕먹어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이제 호되게 혼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청년들 지금 울분토하게 하지 마시고 국토부 장관 교체가 정책 변경의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안 되면 바꾸세요. 그게 낫지 무슨 계속 데리고 있다고 잠깐만 발전은 안 되고 뒤로 후퇴하고 있는데 끝까지 같이 가실 겁니까? 대통령? 정책 실패가 집값 상승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21번 반복하고서도 이번에 또 증세 등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대요. 지금. 이거 어찌 살라고. 2년만 있을 뿐 대책은 없는 아마추어 정권에서 속히 탈피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계속 이렇게 국민은 쏟고만 살아가는 겁니까? 지금 북한 김정은이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내가 사는 이 나라부터 걱정하세요. 그리고요, 또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이 한마디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김은혜 대변인 말로 논평으로 방송을 하니까 기분은 좀 좋네요. 지난 시간에 제가 좀 나무랐죠? 김은혜 대변인, 배현진 대변인한테 좀 쓴소리 좀 했습니다. 기승전 국회 탓하는 대통령.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15번이나 불렀다. 15번.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부동산 문제도 국회 탓. 정부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인 공수처마저도 국회 때문이란다. 누가? 문재인 대통령. 35조 원이 넘는 추경 닷새 만에 통과시키라 한 분이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이지요. 누구긴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금쪽 같은 국민 혈세를 함께 심사하자는 야당의 제안마저 묵살한 측이 문재인 대통령의 거대 여당이다. 그래서 심상정 정의당도 불참했다. 또 안철수 국민의당도 불참했다. 그러니까 누가 했냐? 자기네끼리 고스톱 써서 쓰리고 피박 다 세웠다. 누구를? 국민을. 그리고 이제 와서 추경에 야당이 함께 못해서 아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함께 못해서. 아니,
뺏어가 놓고 할 말이 없네. 대통령의 야당 질타는 한두 번이 아니지만 정부와 국회를 다 휩쓴 지금까지도 여전히 야당 탓이다. 그럼 작금의 대한민국의 위기는 의회가 만든 것인가? 그렇게 이제 의회 쪽으로 이제 모든 걸 떠미는 그런 현 정부 그리고 대통령 각하. 22번의 졸속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을 한순간에 투기꾼으로 둔갑시킨 장본인이 문재인 정부다. 김은혜 대변인 말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 호언 장담이 무색하게 다주택 집테크에 열을 올려 국민을 완전히 절망하게 한쪽 역시 문재인 정권 청와대였다. 이런 정권이 지금 뭐라고 변명을 할까요? 이미 더불어민주당 진성당원들은 그동안 후원금을 꼬박꼬박 냈던 진성당원들이 지금 모두 탈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내임득도 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론조사 대통령 지지율 49%. 그것도 리얼미터에서 한 거죠. 한국갤럽에서 조사하면 더 작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두고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부동산 정책 연패로 서민들 피눈물 나는데 아직도 김현미 장관에 대한 조치는 깜깜 무소식이다. 청와대는 숱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 그 흔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공수처 압박을 못했다.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미통당 대변인 김은혜의 논평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를 밀어붙이며 내놓은 해명이 권력형 비리수사. 그런데 청와대가 진정으로 권력형 비리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그 권력형 비리수사한 윤석열 총장을 격려했을 것이다. 그런데 권력기관을 정치에서 독립시키겠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하겠다던 3년 전에 문 대통령 취임사 그리고 청와대에 돌아가서 다시 돌려주고 싶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뭘 돌려줬죠? 청와대에 들어가셔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을 돌려줬습니까? 국민한테? 네? 잘못 뛰면 야당 탓, 잘 뛰면 친문 덕. 날이 갈수록 격해지는 인지부조화에 우리는 철저한 거리두기를 하고 싶다. 청와대를 위해 일하는 국회를 요구하지 말라. 이렇게 미래통합당 대변인 김은혜의 논평 글입니다. 이번에 아주 논평이 시원시원하겠네요. 네. 이게 미통당입니다. 어쨌든 조금씩 약진하고 있는 미통당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의 통계 분식 기법이 부동산에 올라탔다. 부동산에도 올라탔다. 뭐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주택자부터 12% 이상 취득세를 부과하는 싱가포르 모델을 언급하고 나섰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다. 그렇지만 아니다. 이건 아니다. 싱가포르는 사실 취득세를
대피는 대신 상속세와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나라다. 그러니까 상속세,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나라다. 안 매긴다. 대표적인 세금 우대 정책을 펴는 곳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그 나라를 비유해서 이해찬 대표가 그냥 이론적인 말로 국민을 호도한다.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거대 여당 대표는 세금 폭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인가 이런 부분을 쏙 빼고 다른 나라에 유리한 부분만 따다가 말했다. 분식 통계에 이어 분식 부동산 정책이다. 악화된 여론에 등 떠밀려 세금을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하려 할 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고민은 찾아볼 수가 없다. 희문의 대변인의 말이에요. 이미 지난해에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율 50%로 인상했지만 오늘 민주당 의원은 이를 다시 80%까지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참나 진짜 자기들끼리 개정안 발의하고 또 통과시키고 그러다가 국민이 막 뭐라고 하면은 또 슬그머니 빠지고 그리고 악화된 여론에 등 떠밀려 세금을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하려 할 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고민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미 지난해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 양도소득세율을 50%로 인상했지만 오늘 민주당 의원은 이를 다시 80%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게 말이죠. 이게 자기들끼리 그냥 발의하고 그래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고 국민이 아우성치면 슬그머니 빠지고 그리고 변명하고 3년째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사는 거 다 빼고 팔라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퇴로 막는 양도소득세 인상 어느 장단에 맞추란 말인가. 참 답답하다. 김은혜 논평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은 보유세 문제도 총선 전과 총선 후가 말이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일정 소득 없이 주택 한 채만 갖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가혹한 보유세 인상을 들이밀지도 모른다. 정말로. 그리고 재정 펑펑 써서 비어버린 나라 곳간을 만만한 부동산세로 메우려 하는 시도가 보인다. 증세 없다더니 꼼수 증세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그리고 김현미 장관에 대한 인사 책임도 지우지 않는다. 대신 정책 실패를 다주택자 등에 전가시켜서 비난의 화살을 막는 방패막이로 쓴다. 부동산 참사의 시름인 국민마저 갈라치는 매정한 정부가 이 정부다. 이런 정부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겠는가? 그러니까 저 장관 바꾸세요. 대통령님. 지금은 정부 여당이 갈등을 조장하고 정책 분식을 할 때가 아니다. 공급 대책의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이 정부 통계 분식 기법이 전혀 맞지가 않고 부동산에도 무조건 올라타기만 합니다. 멀지 않아서 이 정권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깡그리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멀리 가지 않아도 된다.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례를 케이스 스터디 해보라. 그러면 결단코 반포 집을 팔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안 팔았잖아요. 그 비서실장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청주 어디 있는 집 팔았대잖아. 집 없애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재건축 호재는 없었는지 청와대 참모들이 정부 정책에 버틴 나름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수요가 있는 곳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어서 공급을 좀 늘려야 한다. 좋은 말이네. 이렇게 밑동당에서 논평을 낸다고 집권당이나 청와대가 말 들을까요? 속위에 경륜 끼지. 그렇잖아요? 일시적인 집값 상승을 걱정해서 근본적인 그리고 근원적인 대책을 외면하면 미래 세대의 책임을 미루는 오점을 또 남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이 옛날보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정책보다 후퇴하고 있다. 엄청 많이 후퇴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원래 내 집 마련한다는 것은 원래 힘든 건 맞아. 그런데 그걸 희망까지도 다 잘라버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부동산 정책으로 22번째 놨다는 게 한심스러운 거지.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집 없어요. 그냥 전세 살아요, 전세. 그런데 나도 집 안 갖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데 집까지 마련한다는 꿈도 못 꿔. 그러나 우리 미래의 대한민국 자산들, 젊은이들은 그런 꿈이라도 꿔야지. 그런 꿈이라도 꾸며 살아야지. 그런데 그 꿈마저 완전히 바닥 쳐버리는, 그냥, 그런 나라가 이 나라고요. 이 나라의 현 정부입니다. 현 집권 세력과 합작해가지고 완전히 뭘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그냥 퇴근 후에 열심히 살아도 내게 돌아오는 건 집 한 채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막걸리 한잔 먹고 자고 또 아침에 눈 뜨면 내가 눈 떴나 보다 출근하고 또 일 끝나면 또 가다가 허탈하니까 또 막걸리 한잔 먹고, 그게 인생이지. 뭐 있어 여기서. 바랄 게 없잖아 이 땅에서.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 안 남았어요. 2022년에는 우리의 꿈꾸던 그런 세상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